네, 아주대 의료원장과 또 이국종 교수 간의 욕설, 그 진실이 무엇일까? 해군 훈련에 동참을 했던 이국종 교수가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뚜렷한 답을 좀 듣지는 못했어요. 최은미 기자, 좀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욕설 녹취록이 그제 공개가 됐죠. 밤에 공개되고 밤사이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까지도 사실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워낙에 파장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외상센터의 어려움과 같이 맞물리면서 관심이 컸는데 예. 오늘 배 자체는 오늘 아침 8시 반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10시 반에 이제 환영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었고 예. 그 행사가 열리면 당연히 이국종 교수도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기자들이 지금 보시면 사진이지만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행사 자체 취재한 기자도 있지만 이국종 교수 때문에 간 기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부터 이국종 교수가 배 안에서 이런 보도들, 자신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는 예.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 다 확인하면서 뭔가 나는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행사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전날 이제 해군 관계자에게 먼저 알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8시 반에 배가 도착하자마자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차량이 와서 이국종 교수를 먼저 이 부대에서 태워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 나가서 어디 갔어요? 예, 아주대 병원으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기자들이 사실 행방을 예. 많이 찾았는데 조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되게 의외의 인물을 만났어요. 오전 10시쯤에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예. 그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 피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갔는데 이국종 교수가 어떻게 보면 살려줬던 예.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줬던 석혜균 선장님 있거든요. 지금 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저 선장님이 지금 현재 창원의 해군 리더십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해로 도착했으니까 창원과 진해 멀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창원에 왔으니까 좀 얼굴이나 보자라고 예. 석혜균 선장님에게 이 교수가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즉석 만남이 성사가 돼서 실제로 두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또 이 교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석 선장한테까지 무슨 얘기 하셨냐, 예. 이번 욕설 녹취록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 막 귀국한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볼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교수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병원 측과의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MBC가 보도를 해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과 이국종 교수 간의 때려쳐 이 XX 이런 식의 욕설 저거는 언제 누가 어떻게 녹음을 한 것이고 저것이 왜 지금 특정 언론사에 전달이 된 것이고 저건 정말 뭐 때문에 저런 욕설이 오고 간 건지 그 배경은 또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저게 어떤 상황에서 저런 욕설이 나온 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관심이고 예.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최초 보도한 이제 MBC의 보도를 보면 저 녹취가 있고 왜 이런 욕설까지 나오게 됐을까? 이국종 교수를 찾아가 봤더니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쭉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 기사만 보면 저 욕설이 오갈 정도로 격한 상황이 이뤄진 데는 예. 이 외상센터 운영의 어려움, 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 이게 이제 폭발한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병원 측에서 지금 어쨌든 당사자가 2명인데 이국종 교수는 지금 일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다른 상대편이 이제 유희석 의료원장이잖아요. 욕설을 한 당사자. 이 당사자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병원이 입장 내놓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유희석 의료원장의 입장일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병원에는 유희석 의료원장이 있으면 의료원장은 이제 병원과 간호대, 의대 다 총괄하는 의료원 전체장인 거고 그 바로 밑에 아주대 병원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아주대 병원장이 이 기사가 난 걸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유희석 의료원장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유 의료원장이 기억도 잘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 한 4, 5년 전에 녹음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당시에 유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의 개인적인 잘못을 꾸짖는 과정에서 나왔던 욕설이다. 이번 이 외상센터를 둘러싼 갈등 문제,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일이다. 별개의 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욕설까지 오갈 정도 예. 상황이 됐던 게 그게 이제 엉뚱하게 유포가 되면서 마치 외상센터를 둘러싸고 병원의 갈등이 이렇게 큰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라고 이제 병원 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 측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국종 교수의 입장도 들어봐야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예. 재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MBC 보도만 보면은 외상센터 건립 때문에 의료원장하고 이국정 교수가 서로 이렇게 고성이 오고 그 속에서 이제 욕설이 나온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또 이국정 교수는 해군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뜯어놓고 보면은 외상센터 때문인지도 불명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국정 교수가 해군훈련에 참여했는지도 시점이 안 맞고 4, 5년 전에 있었다고 예, 일단 하니까. 병원 예. 측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녹취 파일을 누가 했느냐? 예. 전달했느냐도 이제 또 관심인데 사실 이거는 취재원의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방송사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병원 측에서는 이 녹음 자체는 이국종 교수가 한 게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병원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 상황에 예. 이제 유 의료원장과 이국종 교수 둘만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욕설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유추되는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이 녹음이 됐고 또 전달이 됐는지 언론에 공개가 됐는지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또 녹취록이 나왔어요. 네, 이번엔 이 닥터 헬기 문제입니다. 이 외상센터 운영도 문제지만 이 닥터 헬기도 또 다른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닥터 헬기가 이 이국종 교수의 꿈이라고 얘기가 되어 왔죠. 예. 24시간 운영을 하고 이 환자를 빠르게 이송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간단한 수술까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온 헬기인데 이게 아주대병원에서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주변 이제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이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진에서는 조금 이 훈련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음 때문에 테스트 비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 닥터 헬기를 둘러싼 이 어떤 회의록이 공개가 예. 되면서 이 또 다른 갈등이 하나가 더 드러나게 된 상황인데요. 예. 오늘 이 석혜균 선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저 석혜균 선장을 기적적으로 살려냈을 때 이국종 교수가 강조를 했던 게 당시 사고 당시에 이 미군 헬기가 석 선장을 재빠르게 운송을 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닥터 헬기가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예. 어찌 보면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아주대병원에서 최초로 도입이 된 거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석 선장을 만난 것도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도 이제 이후에서 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 TF 1차 회의 녹취록이 이제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 근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지난해 9월 이 TF 1차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국감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 국감장에서 이국종 교수가 또 뭐랄까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좀 했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먼저 좀 잠깐 듣고 이 시점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닥터 헬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이국종 교수가 왜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냅니까? 무슨 언어적으로 학자를 제가 여기서 그냥 녹아놨는데 아까 징계 요구하신다 그랬죠? 가서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를 자를 거야. 아마 신난다 그러고. 잘리는 게 낫겠다, 잘리는 게. 그것도 공감했습니다. 잠깐만. 예. 아니 저희가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요즘엔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2억 원 이상의 예산이 간호사분들 이제 증원하는 데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기관이 그 증원 목적에 충분히 사용하지를 않고 기존 인력들 월급을 대체하는데 상당 부분을 많이 써서 이제. 자, 최은미 기자.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이국종 교수가 써주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병원 앞에 몰려가서 막 시위를 할 때 이국종 교수가 야, 나도 좀 제발 좀 잘라줘라, 진짜. 나 욕먹으면서 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욕먹으면서 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지난해 9월이고요.
그리고 이 닥터 헬기 관련된 TF 1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병원 측과 갈등이 빚어졌던 것도 같은 9월이고 그 다음 한 달 뒤인 국감에서 이제 본인이 괴로움을 토로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맞물려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제 헬기를 들여와가지고 대대적인 취향식을 했고 그 다음에 헬기 테스트하고 헬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계속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서 나오는 내용은 주민 소음이 심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줄일 수 없겠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중재할 수 없겠냐라는 내용이 주예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그때 국감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관장은 헬기 소리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헬기 사업을 운영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병원장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폭로라고 하면 폭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소음 문제인데 실제로 병원 측에서는 헬기로 환자를 계속 돈 안 되는 외상 환자를 계속 데리고 오는 거 그거 자체를 지금 꺼리는 거 아니냐. 말은 소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외상 환자 자꾸 데려오는 거 그걸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 부족해가지고 간신히 정부 예산 받았는데 간호사 증원은 안 되고 그 돈으로 기존 간호사 월급이나 주고 있다. 뭐 이런 하소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이고 지금 이제 이런 욕설 파문까지 나왔고 지금 병원을 그만둘 고민까지 하면서 해군 함정에 몸을 실었잖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자기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아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최초 공개됐던 녹취록은 4, 5년 전의 녹취록이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개가 이제 같이 뒤섞여가지고 정말 어떤 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는 또 병실 문제도 있다고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이제 본관에 병실이 남아 있어도 이 외상센터에는 병실을 안 줘서 외상센터를 한 달 동안 가동을 못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16년에 아주대병원 원무팀의 메모를 좀 보면요. 본관 병실 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외상병동 것만 가능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외상병동 병실 가지고 이 외상 환자를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본관에 병실을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게 분쟁이 생긴 걸로 보여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아주대병원 측은 병실이 항상 부족함에도 우리는 외상센터를 충분히 지원했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갈등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사실 이국정 교수는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해서 이제 의대를 가기가 어려운 뭐 그런 형편 때문에 해군에 입대한 그런 인생 스토리도 있고 또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아주 작전, 뭐 굉장히 영웅화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다들 국민 여론이 이국정 교수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우리 기자들이 잘 정리했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병원 쪽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국정 교수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건지 사실관계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물론 그 배경에는 뭐 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닥터 헬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중증 외상 환자들이 오래 입원을 하는데 병원 측으로 봐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또 헬기 또 소음 민원도 있고 환자는 넘쳐나고 돈은 안 되고 하니까 그 계속 의료원장 입장에서는 그 유희석 의료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좀 쌓였겠죠. 쌓였는데 또 그 이국정 그 교수가 그 국정감사나 여러 군데서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는 게 유희석 그 의료원장이 볼 때는 자기 생색 내려고 나를 이렇게 디스해? 이런 또 감정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그 아주대 병원이 1차적으로는 전 잘못했어요. 저렇게 무리하게 또 병원을 문 닫게 하고 외상센터를 한 달씩이나 스톱시키고 이건 무리한 건데 이거는 좀 정부에서 이거 한 해 우리 예산 513조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런 거는 병원하고 돈 문제로 갈등이 없게 좀 더 나서야 되는 거냐. 외상센터 환자들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공장에서 나서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전 국민 복지 차원에서 좀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자꾸 그 이국정 교수를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영입하려고 하고 또 뭐 악수하고 여러 가지 행사만 이벤트만 요란하게 하려고 그러지 진짜 외상센터 환자를 위한 우리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지난번에서도 보수단체에서 그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국정 교수가 그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해달라고 대법원에 그 탄원서 쓴 거 그거는 그 이국정 교수로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받은 그
그 경기도지사가 재판하니까 선처 그거 하나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정치권에서 너무 예민하게 이국정 교수를 돈 문제하고 정치를 갖고 좀 흔들어대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